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요즘 괴담 사연을 올리는 채널들 관련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쪽이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또 까다롭다고 보면 엄청 까다로운 것 같아요. 험한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을 다룬다든지, 그리고 영상에서 다른 채널을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괴담록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다지 신경 쓸 일도 없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구체적인 장소 공개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겠다 하는 영상이나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은 영상들은 재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삭제하고 넘어가면 이게 또 괴담록 초기에 괴담록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 사연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에 올린 영상들 중 유튜브 규정에 부딪히거나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 영상들은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다시 손을 보고 재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편님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낚시육 블로거이자 낚시 유튜버 싸잉님께서 괴담록을 시작할 때 제보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주소를 너무 쨍하게 밝혔던 것도 있고, 그 외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겨서요, 정확한 주소 빼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 손 좀 보고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밤낚시 영상에서 간혹 이상한 걸 보시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도요, 저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그럼 저 밤낚시 못 다닙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싸잉님의 기묘한 경험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싸잉님이 그 일을 경험한 건 92년 6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세요. 싸잉님은 평소에도 홀로 낚시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더운 여름이다 보니 이 시원한 밤낚시를 주로 즐기셨다는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밤낚시라는 게 이 여름밤에 즐기기 정말 좋거든요. 시원하고 분위기까지 받쳐주면 오싹하고. 92년 당시에는 내비가 없던 시절이고, 또 낚시 관련 정보 교류도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아서요, 그냥 어디가 좋다라고 하고 주변 낚시꾼들에게 들으면 대충 그 근처까지 찾아가는 시기였거든요. 이건 제가 낚시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처럼 내비가 나와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한 20년 좀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 기묘한 경험을 한 그날도요, 싸잉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이게 근처까지 간 것 같긴 같은데 앞만 찾아봐도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가던 걸 도중에 관두고는 가는 길에 있던 이름모를 그 외딴 소리지에서 낚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날 그렇게 간 그곳이 밀양 청도에 있는 저수지였던 거죠. 낮에 도착해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낚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방 날은 저물고 밤이 되었는데, 그날 밤은 달도 없고 진짜 어두워서 말이죠, 눈앞에는 그 밤낚시할 때 낚싯지 보려고 끼우는 케미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낚싯지 케미라이트 빛만 보이더래요. 그리고 낚시를 시작하고 얼마나 지났으려나 싶은데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라네요. 이건 물고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어쩜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그때까지 몇 시간째 입질 한 번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아예 생명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욕조에 물 받아서 낚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거기에 기다리는 입질은 오지 않고 바람만 불어대는데, 이게 날이 어두워서 그렇지 날씨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계속 거칠고 습한 똥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수지 맞은편에서는 고라니라든지 산짐승들이 막 물어 제끼고, 저수지에서는 똥바람이 불어 제끼고, 야 이거 날 잘못 잡았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점점 그 바람이 주는 기분은 묘한 기분을 넘어서 으스스하고 오싹한 기분으로 바뀌었다는데요. 뭐라 그럴까, 한여름밤인데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기분 참 묘하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산짐승 울어 제끼고 바람 불어 제끼고 아주 짜증이 나서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고 붕어찌 올림 한번 보겠다고 무념의 경주로 버티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수지 쪽에서 한참 불던 바람이 갑자기 등 뒤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바람 방향이 바뀐 뒤 입질 한번 없던 찌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케미라이트가 살짝 까딱까딱거리면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그 찌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낚아채려는 그 타이밍을 재던 그 순간,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이때 사행님 말이요, 안 그래도 오싹하고 음산한 밤이다 보니까 다른 때는 저수지에서 혼자 낚시를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반가운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낚시꾼은 아니고 웬 젊은 여자가 아기를 업은 채 4m? 5m?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요, 싸잉님 오른쪽 자리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싸잉님한테 여기서 낚시하는 우리 남편 못 봤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싸잉님은 다시 고개를 앞쪽으로 돌린 상태로요, 입질이 들어오던 찌를 보면서 못 봤다고 얘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거긴 싸잉님만 있었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여기 옆에 마을에 사는데 자기 신랑이 낚시하러 간다고 그 저수지로 갔다고 그랬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자기 말고는 없었다고, 그냥 지금까지 쭉 혼자 있었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돌아서면서 혼잣말로요, 아닌데 그러다가 그럼 아래 저수지로 갔나 하더니 오른쪽 뒤에 풀 넘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래요. 솔직히 저도 낚시를 하면서 집중 모드에 빠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집중 모드에 빠지면 옆에 사람이 걸어서 가는지 뭐 뛰어서 가는지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지는지는 관심 바뀌거든요. 싸잉님도 그때 낚시지에 입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 그때 아기 엄마가 가는 모습까지는 못 봤다는데, 그런데 아기 엄마가 가고 난 뒤 갑자기 드는 생각 하나, 그리고 설마 하는 이상한 기분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아기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 라이트를 비췄는데, 어라,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서 있던 거긴 싸잉님이 얼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아닌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사람이라면 서 있을 수 없는 수심이 깊은 물 위. 거긴 계곡지라서 바람 수심도 상당히 깊은 곳인데, 아기 엄마는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 위에서 아기를 업고 서서는 싸잉님한테 말을 걸어왔던 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진짜 날벌레 소리만 좀 크게 들리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더래요. 그리고 몸에 오한까지 느껴지는데, 저도 밤낚시를 자주 해서 알지만 비탄 없는 외진 곳에서 혼자 밤낚시하는 거, 그것도 평소 알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이거 쉽지 않죠.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밤에 아무것도 없는 무리를 찌만 바라봐야 하는 거, 짜릿하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겁이 많으면요, 애초에 절대 그런 곳에서는 밤낚시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싸잉님도 평소에는 자기가 겁이 없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땐 도저히 못 버티겠더래요. 차각도 아니고 환청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망설임이나 미련 없이 대충 급하게 장비들 챙겨서 저수지를 빠져나오는데 말이죠, 그때 들어올 땐 그냥 민가로만 봤었던 집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혹시 아까 그 아기 엄마가 그 집에 사는 건가 하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렇지 귀신이겠냐 싶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집을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민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 낮에 들어오면서 볼 땐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였었는데 밤에 거기서 나가면서 볼 땐 그냥 다 쓰러져가는 폐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폐가 앞에 아주 오래된 표지가 보이더래요. 폐축사라고 적힌 표지판이 말이죠. 그때부터 드는 생각, 이게 낮부터 분명 뭐에 홀렸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고 머리부터 등이며 손이며 할 거 없이 땀이 그냥 줄줄 흐르더래요. 근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뛰면 안 될 것 같더래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겁먹었을 때 빠른 걸음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기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는데 아까 아이를 업은 그 아이 엄마 말이 다시 생각나더라는 거죠. 아이 엄마가 분명 요 앞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 집도 아니고 혹시 근처에 마을이라도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주변을 쓱 봤더니요, 낮에 들어올 땐 낚시할 생각만 가득 차서 그랬는지 주변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땐 사인님 바로 앞에서부터 언덕 위쪽까지요, 온통 그냥 무덤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아주 많이. 건물도 그 폐축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저도 궁금해서 싸잉님이 경험을 했다는 거길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폐축사 아직도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싸잉님 말처럼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류형 저수지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산 전체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고, 그 산 너머 다음에 이어지는 산도 그 일대가 공동묘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엄마가 저수지 근처 옆 마을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근처엔 지금까지도 마을은커녕 민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싸잉님이 제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싸잉님은 평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경험한 뒤부터는 더 확실하게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그런 경험을 했으니. 당시 느꼈던 그 공포감이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싸잉님은 밤낚시는 다니지 않고 낮에만 낚시를 한다고 하세요. 낚시도 자리를 잡고 해야 하는 그 붕어 낚시에서 언제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루어 낚시로 바꿨고 말이죠. 싸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때 혹시라도 주변에 민가가 있었지만 못 봤다고 쳐도, 그리고 아기 엄마가 물 위에 서 있던 것도 잘못 본 거라고 쳐도 말이죠, 아기 엄마가 어두운 밤 아기를 등에 업고 공동묘지로 된 험한 산을 랜턴도 없이 돌아다닌다라. 이게 사람이라고 보기엔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때 싸잉님이 본 아기 엄마 정체가 뭐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무언가를 즐기기에 아주 좋은 장소, 캠핑도 가능하고 취사도 가능해서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놀기 좋은데, 야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다정히 걸으면 분위기 뿜뿜할 것 같은 곳인데 데이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만약 이런 곳들이 있다면 사람 없는 이유가 분명 있겠죠. 이번 이야기는 지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지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10년 전쯤 어떤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얘기 소름 돋고 기묘하더라고요. 그때 지방으로 일을 가서 거기에서 숙소 생활을 했었는데요. 무슨 프로젝트다 하면 거기 가서 일하는, 그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몇이 팀을 꾸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직업이고, 프로젝트다 보니 매일 야근이라 딱히 취미로 뭘 즐긴다거나 하는, 평일엔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저 여유라면 주말뿐인데 주말엔 집에 다녀온다거나 다들 피곤하다 보니 따로 뭘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다니다가 저수지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현장에서 숙소를 마련해 준 곳도 현장 근처 저수지 앞이었고요. 금요일 밤에 일 마치고 집에 갔다가 일요일 낮에 숙소로 가는데, 숙소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수지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낚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숙소에 차를 세우고 바로 뭐 좀 잡았나 하고 나가봤죠. 거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셨는데요. 조과를 보니까 잡기도 꽤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마디 나누다가 낚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낚시는 하고 싶은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 돌아다니는 그 직업이다 보니까 장비들이 죄다 집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여쭤보니까 마침 근처에 낚시점도 있고, 바로 거기 가서 그냥 싸구려 낚싯대랑 이것저것 사다가 낚시를 했는데, 거기 있는 동안 이제 쓰다가 거기 떠날 때 그 어르신들 드리자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저렴이들로 그렇게 한 세트 장만한 거죠.
근데 거기 낚시 제법 잘 되는 거예요. 씨알은 작은데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낚시나 해야겠다. 뭐 왔다 갔다 기름값도 드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집에 안 가고 낚시할 생각을 한 거죠. 그 뒤로 한 주가 후딱 지나고 야근까지 마치고 금요일 밤, 다음날이 주말이니까 밤낚시 제대로 할 생각으로 퇴근 후 서둘러서 저수지로 바로 갔어요. 차를 세우고 내려가니까 전에 본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인사드리고 준비한 캔커피 하나씩 돌리고, 그렇게 친해지면 낚시하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리 펴고 준비를 마치니까 밤 12시 조금 안 된 시간, 그때 어르신 한 분이 모여서들 한잔해 그러면서 저보고도 와서 한잔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술보다 낚시가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 거기 짧아도 4달 이상은 있어야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면 좋을 것 같겠다 싶어서 저도 동석했죠. 얘기 초반엔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러던 중 한 분이 낚시를 해도 아래쪽 저수지로는 가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있던 어르신은 넷. 그분들은 아래쪽 동네에서 나고 자라고 결혼까지 한 분들이었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분들 사는 마을 저수지 주변으로 이것저것 생기기 시작하면서 건물들도 들어서고, 그 공사하러 왔던 사람 중엔 저처럼 저수지로 낚시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말한 그 일이 생겼을 무렵이 배수기였는데요. 어르신들은 배수기엔 그때 제가 낚시하는 그 저수지로 올라와서 낚시를 하다가 느지막이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그날도 낚시를 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가다 보니까 마을 앞 저수지에 그 경찰차에 구급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갔더니 거기 낚시를 오던 공사 현장 사람 둘이 어쩌다 싸움이 났고, 그 싸우다 물에 빠졌는데 하나가 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좀 지나서 다시 물이 들어온 뒤부터 그 마을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때였는데, 그때 어르신 중 둘은 일이 있어서 둘만 낚시를 했었다는데요. 그때 같이 낚시를 하던 어르신 한 분이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어르신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물가 쪽을 보는데 낚싯대가 물에 빠져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고 가나보다 하고 들어가서 건지려는데, 그 비명을 지른 어르신이 물에 들어가려던 어르신을 잡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귀신이라고, 귀신이 끌고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가려던 분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 낚싯대로 슉 잡아챘는데요. 거기엔 파란색 운동복 바지 있죠. 그 밴드로 돼서 입었다 벗었다 편한 그게 걸려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기분도 찝찝해졌고, 친구는 낚싯대에 걸려서 올라온 바지 보면서 멍하니 서 있고, 그래서 그걸 꺼낸 어르신은 그냥 뒤로 휙 하고 던져버렸고요. 다음 날인가 친구들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그 일하러 온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자리,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때 거기 빠져 죽은 사람들이 와서 건져냈을 때 바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바지가 벗겨진 상태 말이죠. 그런 말을 들은 뒤에 어르신들은 기분이 찝찝해져서는 거기 그 저수지로는 한동안 가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다 날이 좀 지나서 그것도 둔해지고 해서, 그래서 넷이 모두 다시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 바지를 치우지 않았는지 그 바지가 거기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불을 피워서 그거 태우고 있었는데, 낚시를 하던 나머지 셋이 갑자기 일어서서는 셋 말이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물에 빠지려는 듯 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래도 안 좋은 선택을 하려나 보다고. 그런데 그때 그 바지를 태우고 있던 그 어르신은 앞만 봐도 그 여자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분들이 저거 안 보이냐고, 저거 저러다 큰일 나겠다고. 그때 거기가 저수지 가로질러 그 직선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 돌아서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은 이제 직선으로 가려고 막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때 바지 태우던 어르신은 그 모습을 보고 그거 말리려고 또 달려가고, 냅다 달려가서 그 친구들 뺨 싸다구를 있는 힘껏 갈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신들을 못 차린다는 거죠. 셋이잖아요. 하나 잡으면 둘이 가고, 그래서 일단 하나만 패자,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자, 그런 생각에 하나만 잡았고, 그 한 분은 그런 친구의 정성에 정신을 차리게 됐고요. 그때 얘기 중에 그 한 분이 웃더라고요. 씁쓸하게.
그리고 제정신인 둘이 나머지 둘을 물 밖으로 끄집어내서 또 정성을 보여주시고. 어쨌든 그때 이제 물에 들어가려던 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이상하지도 않더래요. 귀신 얘기에 나오는 소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 시골에서 여자들이 입는 옷,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처음엔 건너편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좀 망설이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러다 물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르신 셋은 동시에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고요. 그런데 뺨을 때리는 어르신은 앞만 봐도 아무도 없는데 친구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에 홀린 거 맞다. 그러고는 그렇게 뺨 싸다구를. 그리고 그렇게 정신들을 차리고 보니까 말이죠.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긴 마을에 다 퍼졌고 나중엔 건넌마을까지 퍼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옷차림이며 그런 얘기를 들은 건넌마을 사람들이 누구네 집 누구 아니냐고. 그 어르신들도 저한테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도 그 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때 당시 청년이던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건넌마을 여자 중에 그 저수지에 빠져서 죽은 여자가 있다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자 시체를 암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사람들 하는 말이 아마도 그 바지 임자, 그때 태우던 그 바지 임자, 그 임자가 구한 것 같다고. 그런 말들이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거기 가뭄이 심했던 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가 됐었는데요. 자세한 건 그분들도 모르는데 건넌마을 지인이 그런 말을 해주더래요. 그때 그렇게 찾지 못했던 여자 사체가 완전히 백골이 돼서는 발견이 됐다고. 완전 뼈만 남은 백골인데 그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죄를 지내주고 했다고요. 그런데도 그 내부는 어쨌거나 그 뒤로는 도저히 거기로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도 자신들 마을 앞에 있는 그 아래쪽 저수지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이 말한 저수지는 그때 집에 다녀오거나 할 때 고속도로를 타려면 지나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이래저래 다니면서 몇 번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거기가 더 좋더라고요. 더 상쾌한 기분도 들고. 그런데 이상한 게 몇 번을 거길 지나다니면서 봐도 말이죠. 거긴 낚시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낚시하던 위쪽 저수지보다도 경치도 더 좋은데. 그런데도 그렇다 보니까 혹시 정말로 어르신들이 말한 그 무언가가 거기서 나타나는 걸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지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포인트라면 낚시꾼들이 있어야 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가 나와서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라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믿지 않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믿기지 않은 일을 자신도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자신이 전에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똑같은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면? 이번 이야기는 두칸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두칸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두칸반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 귀신이라는 거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때가 조력이 20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누가 귀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왜 나만 귀신이 안 보여? 그렇게 낚시해도 귀신 콧방귀 소리 한번 못 들었다. 그냥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었죠. 저도 밤낚시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그때 그런 느낌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이 동출한 사람들도 동시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급하게들 자리에서 나오느라 받침대며 살림망이며 놓고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그건 지금까지도 그냥 느낌이려니 해요. 달빛만 있고 주변이 무덤들인 저수지라면 그런 느낌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몰리면 겁먹고 물건도 두고 올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강원도 어느 계곡지에 선배랑 후배에서 셋이 같이 간 날이었는데요. 거긴 휴대폰도 터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강원도 쪽 어디가 좋다더라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낚시 텐트까지 쳐놓고 불법 자대 만들어 놓고 그런 곳들은 10중 8구는 낚시꾼 텃세가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자리 좀 잡을까 하고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도 이게 아니나 다를까 낚시꾼 몇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비. 그래서 신랑이 버리기 싫어서 그냥 나와서 그 선배가 아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찾아간 곳이었거든요. 그때 거기 우린 그런 이유로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서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거긴가 하면서 아주 산속 깊은 오지도 아닌데 데이터도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긴 낚시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하면서 얘기한 것도 기억나는데 그리고 떡밥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물이 엄청 차더라고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그렇게 찬 물은 처음이었어요. 강원도라 이 물부터 다르구나 또 그렇게들 떠들면서 그리고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물가에 있으면 가을이라고 해도 새벽엔 추워지니까 라이트 패딩 정도는 챙겨가는데 그날은 라이트 패딩에 바람막이를 입어도 춥더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에서 좀 더 위쪽에 그 파라솔까지 있고 낚시하는 좌대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만든 불법 좌대. 그런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우린 개인이 그렇게 좌대를 만들고 시간 되면 나가서 낚시를 하나보다 하고 처음엔 그렇게 좌대가 있구나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낚시를 했는데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선배가 출출하니까 컵라면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어라? 처음 본 그 좌대 파라솔까지 쳐진 그 자리 분명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새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갯짓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쪽으로 밤이니까 조용한 소리도 다 들리니까 제가 고갯짓을 하니까 일행들도 쳐다봤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얼핏 봐도 덩치가 상당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잠시 가만히 있더니만 물 쪽으로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후배가 저거 뭐야 이러면서 제일 먼저 달려갔고 그 뒤에 저랑 선배도 같이 일어나서 가려는데 선배가 뒤에서 야 가지마! 그러니까 달려가던 후배도 멈춰서 돌아보고 선배는 저랑 후배한테 빨리 오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손짓을 해요. 그러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온 저희한테 조명이란 조명은 죄다 키라고 그러고 그런 뒤에 짐 정리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그때 그 사람 물에 들어가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그냥 봐도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달려가서 물에 뛰어드는데 소리가 안 났다는 거죠. 그때 거긴 조용해서 떡밥 묻은 손을 이 물에 씻는 그런 소리까지 들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린 바로 짐 정리하고 내려왔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바로 빠져서 집으로 가려는데 선배랑 후배가 아침에 해 뜨면 다시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땐 저도 그러니까 그 밤에 거기 무슨 일인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멀찌감치 빠져나온 뒤에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밖에 테이블 하나 펴고 가지고 간 음료도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날이 밝더라고요. 해가 완전히 뜨고 차들이 돌아다니는 시간. 우린 다시 어제 낚시한 자리로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본 그 자리에 도착하니까 좌대에 자리가 없어요. 분명 좌대가 있는 걸 봤었고 파라솔 쳐진 것도 봤는데 거기엔 좌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 좌대를 만들고 낚시를 했던 흔적은 있어요. 오래된 흔적. 그리고 어젯밤엔 터지지 않았던 전화,
데이터 연결도 안 돼서 인터넷도 못했었는데 그땐 셋 다 전화가 멀쩡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런 거 보고 우린 그 자리에서 다시 바로 빠져나왔는데요. 차로 가는 길에도 내내, 집으로 가는 길에도 내내 귀신에게 홀렸었던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나중엔 각자 지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그중엔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 저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게 귀신 얘기를 했다가 저한테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 간 그 계곡집, 거긴 선배 지인이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셋이 기억을 살려서 위치를 찾아봤는데 거긴 지명도 나오지 않는 무명 계곡지였습니다. 두칸반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밤엔 물에 돌 하나 던져도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그 고요함 속에 사람이 물로 뛰어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오래전 낚시를 한 흔적이 있었다. 그날 밤 두칸반님 일행이 본 건 뭐고 그 자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